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천회장은 뭐 삼성전자도 이야기 많이 하지만은 뭐 그의 뭐 중요한 소식들, 이벤트, 뭐 핫 이슈, 그리고 주의사항, 조심해야 할 것들, 그런 것들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참고하라고. 그리고 멘탈 관리 잘하고,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좀 실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실수도 안 하고, 엉뚱한 짓 안 해가지고 손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좀 그래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스크가 있어. 조금만 방심하면은 그대로 말 그대로 뒤통수 맞는 데가 이 동네예요. 말 그대로 뭐 개미 진짜 말 그대로 빨대 꽂힌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살벌합니다. 살벌해. 여러분 그렇게 막 피땀 흘려가지고 벌어둔 돈 한순간에 날리기 그렇잖아, 그죠? 절대로 여러분들 손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은 잘 모르면은 하지 말고, 만약에 관심 있고 한번 해보고 싶다면은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도 하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멘토 있으면은 그 멘토를 따라서 계속 듣고 멘탈도 강화하고, 하여튼 정신적인 면에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정신 승리를 해야 돼. 정신 승리 방송이야? 네, 최회장, 천회장 방송이 정신 승리 방송. 삼뽕의 기운도 막 넣어주는데, 삼성전자를 막 사라고 안 해요, 저는. 삼성전자 오히려 팔으라고 합니다. 단타, 뭐, 단투 개미들은 팔으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그냥 장기적으로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그냥 완전 사골까지 만들 생각을 하면은 하시고, 그러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재미없어요. 당장 돈 못 법니다. 아주 지겹습니다. 지겨워. 그냥 적금는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그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순매수한 또 채권이 장난이 아니야. 지금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었어. 채권들. 지난 한 해 동안 그 사들인 액수가 2배를 넘어요. 2배. 요즘은 또 채권에 이제 피리 꽂힌 거야. 채권. 아주 흥미롭죠. 금투협회에 보면은 그 올해 들어서 지난 24일까지 개인들이 채권을 10조 4,700억 정도를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지난 19일 사상 처음이야. 그 10조 원 돌파 이후, 이 10조 원 돌파 이후 4거래일 연속 10조 원대를 유지를 합니다. 유지. 이게 말이 쉽지 정말 힘듭니다. 4거래 연속이 쉽지 않은 게. 그래서 개인들이 한 해 동안 채권을 10조 원 넘게 사들인 것은 사상 최초죠. 사상 최초다. 지난해 동기간에 기록한 3조 5,061억, 이거의 3배, 3배에 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도 한때는 채권에 관심은 있는데, 뭐 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지. 돈이 없어서 채권을 못 사요. 오히려 뭐 돈 있으면은 뭐 삼성을 더 한 주라도 사든지, 저는 ETF를 좀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좀 아직까지는 채권까지는 제가 할 여력이 안 됩니다. 개인들은 그 한 해 동안 채권을 아까 10조 넘게 사들였다고 했죠. 근데 올해가 이제 4개월 넘게 남았어요. 남았는데, 지난해 순매수액인 4조 5,675억보다도 2배 이상을 벌써 일찌감치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했고, 2006년부터 통계가 공개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 해서 기록한 역대 최대치가 6조 5,100억이었어요. 2007년도. 그때보다도 60%나 증가했더라. 완전 채권 파티하고 있네. 채권 파티. 그래서 개인들 순매수 10조 원 시대에 예견됐던 바예요. 그래서 올해 월별로 채권 순매수액이 계속 증가를 하는데, 지난 4월 1조 원 돌파해가지고 1조 680억 정도를 기록합니다. 그래가지고 7월엔 한 3조 원대 육박을 합니다. 7월엔 3조 원. 3조 원을 육박을 하더라. 그래서 올해 들어 이날까지 개인들이 뭘 샀냐? 회사채를 많이 사네. 회사채 4조 한 7,200억 정도. 그리고 기타 금융채 3조 한 2,300억. 국채를 한 1조 3천억. 특수채 6,500억 정도. ABS 자산 유동화 증권 한 3,800억 정도. 은행채를 한 1,080억. 지방채 758억. 이렇게 순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긴축에 돌입하다 보니까 개인들은 그 위험자산인 증시에서 채권으로 이제 이동을 하는데, 통상 그 채권하고 시장 이자율은 반비례해요. 반비례한다.
지금처럼 금리가 오를 경우는 채권 가격이 낮아져.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아주 비교적 저렴하게 채권을 줍줍할 수 있는 거야. 줍줍하자. 한국은행은 이날 또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도 인상을 해. 참 죽겠네 진짜. 계속 오르네. 하여튼 그간 시장에서 예측한 베이비 스텝이에요. 기준금리 25bp 이상. 하여튼 베이비 스텝인데 인플레이션과 고환율을 감안해서 사상 처음으로 벌써 기준금리를 4회 연속 올렸어요. 4회 연속. 큰일이야.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 보면은 올해 들어서 지난 24일까지 개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28조 2442억을 순매수를 합니다. 코스피에서는 19조 9천억 정도 사들이고 각각 전년 동기 매수액인 79조 5,300억, 69조 4,700억 대비 절반 이상 줄었죠. 확 줄었어. 확 줄었습니다. 1년 만에 채권 시장과 반대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주식은 팔고 이제 채권 사자, 뭐 그런 이야기죠. 쉽게 말해서 개인의 경우 정기예금 가입하듯 만기 홀딩하면서 단기금리 변동에 크게 좌우되지 않아. 그리고 강한 매수 효과를 당분간 지속할 모멘텀이 있다고 하죠. 하여튼 리테일에 기반한 개인의 1, 2년 구간 크레딧 소화력이 코로나19 당시 주식시장을 달궜던 동학개미 운동의 재현을 떠올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연구원들도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 채권에 접근하게 만드는 힘은 뭐냐? 결국은 금리야, 금리. 정기 예금 대비 한 100bp 이상의 금리 매력과 액면가 이하의 절세 투자 매력. 그래서 단기 여유 자금의 머니 무브를 동반시키지 않냐? 머니 무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채권으로 겁나게 몰린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 주식 안 할 거야. 이제는 뭐 개미들 이쪽으로 그냥 10조 원 그냥 풀로 땡기는 겁니다. 풀로 땡기는 거야. 나 주식 안 해. 나 이제 주식 안 할래. 그럼 삼성전자 안 살 거야? 그래서 하여튼 뭐 채권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참고하시고 공부도 하세요. 뭐 금융 지식이 좀 많으면 뭐 나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막 이것저것 좀 배워두고 알아두면 나쁘진 않죠. 근데 너무 막 이렇게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만 싸우면은 이게 또 사람이 거기에 또 골수가 되더라고. 외골수가 돼서 오히려 또 투자를 방해하는 역할도 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뭐 똑똑하다고 머리 똑똑하고 IQ 높다고 해가지고 주식 투자 잘하는 게 아니야. 아닌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좀 저는 그래요. 가방끈이 짧아도 난 끈기, 인내, 존버 정신 이런 게 강한 사람들이 잘해요. 주식 투자 잘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러분들 들어주시고요.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